안녕하세요. 원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예. 네. 제가 옛날에 은퇴하기 전에 여기 이 사슴이 동산에 있었어요. 여기서 가까워요. 거기 주위에 잣나무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제가 그 청설모랑 잘 사귀어가지고 잣을 공짜로 잘 먹었어요. 원장님 저한테 한 수 배우셔야 돼요. 거기 그 딱 잣나무 밑에 벤치가 있거든요. 그냥 앉아있으면 저도 처음에 이게 왜 떨어지는지 몰라서 뚝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게 말이야 괜히 떨어지는 게 아니야. 저 청설모들이 이빨로 그걸 조져가지고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떨어뜨린 거거든. 주술라다가 처음에는 주웠어. 주워가지고 그거를 껍질을 까는데 송진이 얼마나 묻는지 장갑이 막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서 청설모가 그 껍질을 벗기는데 무슨 기계에다 넣은 것 같아. 무슨 돌리면서 이 껍질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빨간 거 알맹이만 딱 나와. 그 깨먹으면 이제 잣이 나오잖아. 그거만 딱 나와. 그거만 딱 물고 올라가더라고 나무를. 얼큰이 이놈 나한테 잘 들켰다. 어느 날 딱 앉아 있으니까 뚝 떨어져. 한없이 이러고 있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청설모도 한 마리 오더니 그걸 갖고 저쪽으로 가더니 돌려가지고 까더라고. 이놈이 무거우니까 그놈 갖고는 못 올라가요. 까 일단은. 그럼 반만큼 적어줘. 그러면 이제 갖고 이제 땅으로 올라가. 그러면 야 이놈아! 소리치면 급하니까 확 놓고 도망는 거야. 근데 이놈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2m쯤 올라가서 탁 쳐다보고 있어 또. 그러면 이걸 딱 집으면 이놈이 말이야. 야 이 토공놈아!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 짜자자자자 막혀. 야 토공놈아 왜 가지고 그런 소리야. 야 이놈아! 확 도망가. 그래서 제가 공짜로 애들이 골라서 따줘서 꼭지까지 벗겨주면 제가 그거를 그냥 취해서 먹었어요. 근데 더 쉽게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청평에 백암천이라고 있어요. 지하 목욕탕인데 온천은 아니에요. 지하 700m에서 올라와. 근데 잣 시즌이 되면은 큰 멍석에다가 잣을 이렇게 쌓아놓고 아가씨가 앉아있다고. 내가 자주 가니까 이제 나를 알지. 그럼 내가 가서 이게 뭐야? 잣이요. 알았어. 잣이요? 집어먹어. 잣이라니까 먹어야지. 잣이요 그런다고. 그럼 눈을 깜빡깜빡 이러고 있다고 뭐라 하지 마. 난 두 번째 또 먹고 싶어서 이거 뭐시오 그럼 안 자시오. 그 다음에 또 가면 이 양반 잊어버렸어. 또 일주일 만에 오니까 잊어버렸어. 이게 뭐시오 하면 자셨다고 해가지고 이때서 아차 이렇게 도둑을 밀지. 그 다음 주부터 안 통하더라고.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만 나타나면 안 자시오.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바닷물 얘기했잖아요. 바닷물이 왜 짤까요? 그 맷돌 사건. 물고기들이 땀을 내서 그래요. 자, 아까 뭐 하라고 그랬죠? 그죠?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지하철 시리즈가 하나 남았는데 이산 가족의 꿈을 이루는 병은 어딜까요? 저요. 우리 이제 너무 쉽다. 먼저 들었지만은 네네 양보. 네. 3번이요. 삼봉형 맞았습니까? 아이고. 지하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다음 음식은 음식인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남이 먹어야 더 맛있어. 남이 먹어야. 음식 이름이야. 남이 먹어야 맛있어. 아, 이거 어려운가 보다. 요리 이름을 잘 모르는가 보다. 모르면 내가 말합니다. 말하면 상관없어. 아니 힌트 하나는 주셔요. 초성 힌트. 육식이에요, 육식. 세식이 아니고.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골탕.
음식이잖아, 골탕. 골탕 음식이잖아. 음식이야. 남이 자, 하나만 더. 아이, 아까운 시간 다 지나가네. 하나만 더, 하나만. 이거는 맛있다고. 재미없는데 이것도 음식 이름이야. 음식. 그 삼고초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삼국지에 나오죠. 네, 관우, 유비, 관우. 누구죠? 장비가 제갈공명 선생님을 모시러 초래까지 갔어. 근데 몇 번째 데려와요? 세 번째. 삼고초래라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 세 번째 가니까 이제 어떤 이놈이 자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자갈공명이. 이 군주가 탁 왔는데 두 번이나 왔다 갔다 소리 들었으면 기다리고 있어야지.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장비가 이놈 시키 막 끄집어낸다고 하니까 아예 관우가 말이 그러지 말고 기다리자. 한참 기다려도 심심해. 그러니까 관우가 야 장비야, 너 산에 가서 짐승이나 하나 잡아라. 그 요리해가지고 제가 드리면은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알았다고. 그래서 금방 사슴을 한 마리 잡았어. 그래서 그거를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조금 있다 제갈공명이 막 일어났어. 일어나서 식사하자. 요리한 거를 다 보내. 제갈공명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주 금방 오케이 하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 요리를 사슴을 어떻게 요리했냐 이거야. 그게 오늘 문제예요. 어떻게 요리했냐. 그 전체 제목이 뭐라고 그랬더라? 삼고초려. 삼고. 빨리 손을 들여야 돼. 손 안 들고 할 거야. 치고. 어떻게 한 거야? 삶아서 초장에. 누구? 예. 맞았습니다. 삶고 졸여가지고 드렸더니 잘 잡혔다. 하나만 더 해야 되겠어. 하나만 더. 아이고 참 잊어버려. 마라톤 선수들이 제일 가기를 원하는 역이 어딜까요? 마라톤 선수들. 네? 아니 기차역이야.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이것도 없으면 그냥. 시간 없어요. 빨리 맞춰. 예. 충청역. 춘천? 충청역. 종착역이 있나요? 지하철역 가운데? 지하철 쓰는 현재요. 네. 마장이요. 손 들고. 끝나는 마장이 아닌데. 동성역이 있어? 있나 봐. 완주역 있나요? 끄트머리가 개자가 들어가는데. 지하철 동청역이야? 아유 빨리 맞춰. 시간 없어요. 한개요. 개가 아니야. 제가 월개역. 이따 또 하나 해야 돼. 장사꾼들이 가기를 좋아하는 장사꾼들. 이건 끝나 이제. 풀어야 되잖아. 예. 이문역. 이문역 맞았습니다. 이문역은 장사꾼들이 좋아하죠. 알고 보니까 쉽죠. 마라톤 선수들이 아쉽어하는. 시간이다 저가서. 자, 이제 본론은 못하고 이거 엉뚱한거만. 재밌네. 제가 오늘은 이걸 좀 써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새 제가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희망을 갖기가 쉬울까요? 의사 선생님이 암에 걸렸을 때 의사 선생님이 희망을 갖기가 더 쉬울까요? 환자. 어쩜 그렇게 잘하나? 여기 이제 제가 이 사람의 실례를 가져왔어요. 이 사람의 제가 본 그 희망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권위자 그루프만 교수의 책에 나타난 분인데, 이 그루프만 교수가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종양학과 요거를 계속 혈액 질환 및 종양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 기관에
그 LA에서 조금 떨어진 러셀이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암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최고의 암 전문가 키스, 이름이 키스예요. 키스. 앞에 또 뭐가 있는데 앞에 이름이 뭐 리차드 키스 선생인데 이분하고 같이 어떤 환자를 암 환자를 진료를 했는데 불가능한 환자예요. 낫기가 처음부터. 근데 우리 그루프만 교수님 그때만 해도 신분이 이제 영국 과정이고 이 키스 교수는 뭐 완전 전문가고 50대 중반이고 그것만 알려진 암 전문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말하는 걸 환자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런데 환자를 속이는 거야. 이게 불가능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치료가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이걸 정확히 알려주질 않는 거야.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희망을 주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정확한 걸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런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반대의 의사도 있어요. 수치만 딱 제공하고 불가능합니다. 대략 의사 선생님이 여기도 계시지만은 의사 선생님들은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얘기를 안 합니다. 쓸데없는 말이 이상한데 왜? 잘못하면 책임지거든. 그러니까 뭐 각서 쓰라고 그러면 막 해가지고 그냥 어렵게 또 얘기를 해요. 뭐 만에 하나 있을 것까지 다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조금만 저기 하면 자기한테 황이 안 들어오도록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떳떳하잖아. 그런데 환자들은 그게 아니야. 그 말 들으면 판사한테 선고 공판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끔 결과 보러 갈 때 어때요 기분이? 정말 선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숙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죽었어요. 죽을 때 그 모녀가 와가지고 어떻게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냐. 그러니까 얘기해줘봐야 삶의 질만 떨어지고 뭐 어차피 계속 했다지만 그 환자가 대단히 화를 냈어요. 우리가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냐. 그래서 그런 일을 같이 한 그 교수가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 키스 교수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암이 앞에는 다 생략하고요. 무슨 암인가 하면은 내가 어디다 적어놨더라. 정확하게 말을 해도 이 담관암이에요. 담관암이에요. 네, 이 담관암은 하여튼 뭐 이게 좀 복잡한 암인 모양이에요. 잘 안 듣는 암인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샌프란시스코 이 병원에서 고치는데 세계적인 권위자가 거기 있어요. 그 암의 전문가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믿질 않아. 자기도 그런 환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앤드류스 선생이라는 분이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 절제연이 이렇게 잘라내는데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수술을 해도 남아있을 수 있다. 무조건 크게 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때는 방사능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믿질 않아요. 이 병 자체가 처음에 벌써 진단할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딱 나온 치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데 막 침투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때서 알려주기 쉽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제리 교수가 그루프만 교수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면 제리 선생, 난 지금 자네가 어떤 게임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네. 나도 내 의사의 인생 내내 그 게임을 했지. 그래서 당신 한 수이나 내가 다 당신. 그래서 거짓말. 뭐 약간 이게 좀 긴데 하여간 불가능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앤드류 선생이 수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술 경과가 좋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또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 미리 뜻을 밝히시면 그에 따라 조치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시나리오도 있고 이것 또한 현실적인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상황은 불리한 쪽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치료를 통해 존재할지 모르는 암세포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완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너무 고통스럽대 이 과정이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가로지르면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완치한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니면 방사선 치료로 암의 성장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해도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해도 속도를 늦추면 그만큼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몰리와 함께할 시간, 아니일입니다. 일을 계속할 시간 말입니다. 아니면 정말 운이 좋으면 더 나은 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고환암 걸렸다면 다 죽었는데 바로 그때 고환암 치료하는 약이 나왔어요. 히스플라틴. 그래가지고 고환암은 문제가 안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더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요. 이것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만일 선생님께서 이 치료를 받아봤자 정말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다른 환자들 중에 효과를 본 분의 예가 있었고 저는 선생님도 그런 예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여지를 남기고 떠났어요. 이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아멘. 아멘인데 이분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구토가 나고 아마 그 먹으면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자리 교수한테 저는 저 사람 말을 믿나? 예, 믿습니다. 그래서 기스 선생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6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안치된 걸로 본대요. 6년 지난 후에 그는 거의 다 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선생님을 방문해서 검진하고 컴퓨터 단축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일하고 있고 벌써 10년이 지났지만은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환자가 되어본 경험을 절대 나는 잊지 못할 것이야. 이것은 내 인생에는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선 거예요. 근데 저는 희망도요, 의학적 희망과 신앙적 희망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의학적 희망이라는 것은 의사가 하면 된다고 하는 건 의학적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100%. 그런데도 나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성경에 나와. 신앙적 희망이야,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이야, 이건 의학적으로는. 근데 그러니 얘는 그걸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만하겠어요. 근데 신앙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어. 이거는 믿고 매달려야 돼. 하나님 막 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김은지 선생님 말씀했지만 이분은 복을 병만 낫는 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생과 함께 인격 자체가 아버지와의 그 험악한 관계가 완전히 좋아지면서 병까지 나와서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학적 희망을 하고 병만 고치면 별거
아니야 살아봐야 몇 년 더 삽니까 솔직히. 그러나 신앙적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 자체가 미화된 사람도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축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어떤 걸 받기를 원하셔요? 새 사람 축복.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종들 다 완치의 기쁨을 누리고 그 후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은 박덕기 하나님의 구호질창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덕기 선생님이 암이 줄었답니다. 여기 암이 줄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박수. 올 작년 4월에 그 진단을 받고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 흉선암 사유에다가 그 말기에다가 뼈로 전이돼서 생명 연장이지 뭐 치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연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여기 에덴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 관건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관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네. 자, 어떤 상황이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내 입으로 뱉으면 문제가 발생돼요. 치료에 도움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불평을 내면 안 돼요. 네. 항상 긍정적인 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구호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면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이 나가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 구호를 외치는 것이 복된 일이 봅니다. 그럼 구호 준비!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행복하다. 나는 오늘 행복하다. 나는 오늘 멋지다. 나는 오늘 멋지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공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하고 9시 30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하실 분은 박정민 사모님께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11시에 3층 강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